어제하고 오늘 학생 상담을 3건 했는데 어제 뚜레증후군을 가진 아이의 어머니 상담은 일부분을 찍어서 유튜브에 이미 올렸고요. 도파민 과잉 또는 도파민 조절의 실패, 과잉이나 부족, 그걸 어떤 식으로 자연 치유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고양시 저기 제니스로 이동을 했어요. 탄현. 근데 그 엄마는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유튜브 강의를 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그 남매인데 큰애하고 작은애를 이제 제 유튜브에서 제가 시킨 대로 했더니 왕따 엄마가 됐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보통 엄마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왕따 엄마가 됐는데 애들이 주변에서 놀랄 정도로 그 어떤 특정 영역에서 능력이 빠른 속도로 좋아졌다라는,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애기 화장품도 좀 선물하고 커피도 사주고 해서 이제 탄현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파주에 갔다 왔는데 오후 3시에 출발해가지고 상담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9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거의 6시간 이상 걸렸는데, 물론 이제 상담 내용은 한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그 파주에 있는 그 아이는 10살 초등학교 4학년인데 ADHD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리고 음성틱이 있다고 그랬었나? 어쨌건 그래서 이제 해법을 이제 부모님이 둘 다 나오셨어요. 엄마랑 아빠랑 둘 다 나와서 이제 해법을 찾는데, 제가 산만한 아이들, 즉 공교육에서 초등학교 때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주의 집중력이 대략 25살이 넘어야 제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문서와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이제 주의 집중력이 생기기 전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초중고등학교 통과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다른 일찍 집중력이 발달한 애들과의 비교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제가 오늘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한 1, 2주 전에 통화를 했고 오늘 만났는데, 오늘 상담을 했는데 이미 초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했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교실에서 야단 맞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 계속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차라리 학교를 안 가는 게 좋다. 제가 저번에 전화로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이미 학교를 그만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발도르프 학교도 상담을 해보고 뭐 등등등 그런 과정이었는데, 어쨌건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더 밖에 더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아빠가 더 애들하고 더 자주 생활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현재 그 10살 애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말 타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승마를. 그리고 사격할 때도 이렇게 명중을 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마와 사격으로 일단 제가 오늘 결론이 났어, 이야기가.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안 가고 지금 10살인데 산만한 아이들의 두뇌는 주의 집중력이 나중에 발달을 하는데, 그것이 행동치료나 운동치료를 했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몇 년 내에 발달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16살 때까지, 즉 앞으로 길게 보면 6년 정도는, 물론 2년 단위로 이렇게
분명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6년 정도는 굳이 그러니까 뭐 중검과 고검을 봐야지 이제 대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중검이나 고검을 준비할 생각을 하지 마라. 한꺼번에 16살 넘었을 때 그 두 개를 다 같이 패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대신 승마하고 사격에서 15살이 되기 전에, 지금 10살이니까 앞으로 5년 동안 가급적이면 고수로, 선수급 고수로 한번 만드는 정도의 투자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화장품 회사, 3대 화장품 회사의 창업자인 에스티로더 얘기를 해줬어요. 에스티로더가 대략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한 나이가 아마,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전기가 기억이 나는 게 아마 11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외삼촌하고 같이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4, 5학년 그런 무렵에. 그리고 그때 이제 크림이었죠. 이렇게 보습 크림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 에스티로더가 화장품을 언제 판매하기 시작했는가? 약 12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제작은 10살 넘으면서 화장품 제작을 시작했고요. 화장품 판매를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1 그 나이 때 판매를 시작해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아주 글로벌하게 아주 국제적으로 성공한 고수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 일이나 그 업무나 또는 그 기능하고 관련된 꽤 깊은 체험을 10살부터 15살 사이에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초등학교를 안 다니고 승마와 사격을 시작을 했는데 전 분명히 5년 내에 그 친구가 국가대표급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왔습니다. 소리가 좀 소음이 너무 심하게 잘 좀 찍어주세요. 소음을 신경 쓰느라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살짝 까먹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운전도 많이 하고 있었으면 상당히 피곤한 상태인데요. 얼굴 좀 까칠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계올림픽 중에서 생각이 지금 정확히 안 나는데 크로스컨트리인가? 스키도 타고 사격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 순위권에 많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건 ADHD가 심한 그 초등학생이 지금 현재 승마와 사격으로 나날을 보내기로 했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하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빠는 현재 이제 카니발을 몰고 다니는데 캠핑카를 새로 사서 이제 애가 초등학교를 안 다니니까 캠핑카를 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대요.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한 1, 2주가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애가 학교 안 가고 좀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랑 제주도 여행 갈래? 캠핑카 타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왜냐면 엄마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엄마는 못 가는 거고 처음에는 엄마가 안 가면 이제 안 가겠다고 하더니 한 2, 3일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더래요. 아들이 아빠 그냥 우리 둘이 가볼까? 이렇게 의견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제 심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는 캠핑카를 사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그 10살짜리 아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곧 아마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게 그 큰아들이 10살짜리가 둘째 아들이고 중1짜리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 축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DNA가 운동 집안이에요. 큰아들도 축구를. 근데 이제 5, 6학년 때 이제 전국대회, 축구 전국대회를 가보더니 자기보다 축구 잘하는 애가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직접 축구를 그만두겠다고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예전에 제 강의에서 여러 번 했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국가대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까지 미뤄줄 필요는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만두고, 물론 그 이후에 게임에 빠졌다든지 약간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었는데, 정말 재밌는 건 얘가 지금 스키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래서 아우 잘 됐다. 제가 그 올림픽 종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은 둘째 아들은 승마하고 사격을 열심히 시켜라. 그리고 큰아들은 이왕 스키를 좋아하니까 스키를 시키다가 둘째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그러니까 사격에 있어서 상당한 실력을 쌓고 나서 나이가 들면은 형이랑 같이 스키를 타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그 동계올림픽 중에 스키 타고 사격하는 그런 선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 2년 전에 읽었나 엘리먼트란 책이 있었는데, 지금 저자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엘리먼트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실에서 도저히 적응 못하는 ADHD를 가진 아이가 타고난 무용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아라고 알고 있었는데 얘를 넓은 공간에 놓고 음악을 틀어주니까 그냥 저절로 안무가 나오는 거예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실제 사례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실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적응을 못하고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혹시 그런 친구들이 운동이나 무용이나 예체능에 관심을 보였다거나 소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 과감하게 학교를 그만두고 초등학교 4, 5, 6학년 3년간 그 운동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 그 정도의 어떤 공격적인 공교육, 탈피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에 이제 그 엄마가 근데 참 대단하다. 이렇게 내가 그냥 유튜브 강의 듣고 그냥 상담 요청을 문자로 드렸는데 파주까지 오겠다고 약속을 잡고 이렇게 온 게 대단하다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얘기를 했고, 월남전에서 전사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힘이 약한 국가. 아빠가 떠드니까 얘가 깼는데, 잠깐 그러니까 중단하지 말고 이렇게 중단한 거지,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할머니한테 갔고요. 그래서 약소국, 힘이 약한 국가의 국민들은 우리 그 종군 위안부 문제 있죠. 여자들은 창녀가 되고요, 남자들은 용병이 됩니다. 근데 이게 거의 모든 약소국 국민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이 지구도 평화로워져야 되겠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힘이 약하면 착취당하게 돼 있거든요. 인간성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한국이 그런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김구 선생님 얘기하면서 여전히 독립운동을 하는 기분이다. 그래서 난 지금 독립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상담을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전략, 미래 전략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최근 웅진 강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얘기했던 게,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뭐냐면은 선점 효과가 거의 끝나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는 테슬라, 인공지능은 구글, 소비시장은 아마존,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인공지능의 중심은 이미 IBM 왓슨이 차지를 했고, 왓슨이 힘을 넓혀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주도권은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다 가져간 상황이고, 마지막에 남아있다면은 콘텐츠와 가상현실이 결합된 플랫폼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가상현실 플랫폼을 그것도 역시 지금 유튜브가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결국 가상현실 플랫폼조차 구글이 또다시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뭐 그런 또는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우위라든가, 한국의 희망은 개인적인 역량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한국의 기업이 글로벌한 경쟁력에서 계속 밀리고 있고 플랫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 전략은 국민들의 이 지금 교육을 망침으로써 입시 중심의 교육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에 개인의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데 국민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부의 이 정도의 안일한 조치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재능이 있어 보이거나 또는 굳이 현재 공교육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한테 과감하게 공교육을 탈피하라고 권유를 하고 이렇게 대안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2004년부터 대안학교를 후원하고 대안학교에 이사를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무료로 교육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몇 년이 됐죠. 그렇게 그리고 또 제가 상담을 통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한 자퇴생들이 꽤 많아요. 걔네들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고 가끔 문자도 합니다. 잘 지내냐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걔네들이 어렵게 살 때는 제가 꼭 도와주겠다는 제 나름대로 다짐을 합니다. 어쨌건 어제는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서 저에게 뭐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한 어머니도 만났고, 오늘은 승마와 사격이라는 그 돌파구를 찾아주고 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상담 후기를 정리를 해보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다양한 상담들이 들어올 텐데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상담 후기를 올리도록 할 거고, 가급적 그 상담 장소에서 제가 찍기는 하는데 이게 본인으로 이렇게 노출되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찍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